안녕하세요. 매일 유튜브 공부입니다. 유튜브로 성공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작성은 제가 있습니다. 유튜버님 살려주십시오. 첫 번째는 썸네일, 두 번째는 내용, 세 번째는 매번 개선, 발전입니다. 이 세 가지만 노력하면 우리는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다 알아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게 힘들죠. 그래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직 유튜브를 도전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유튜브를 도전하시면 좀 더 성공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썸네일이 뭐냐? 마치 식당의 빵집, 간판, 매대, 전시장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유명한 빵집이나 혹은 프랜차이저 중에서 가장 유명한 파리바게뜨, 맛집 같은 곳들은 광고가 필요 없죠. 진짜 주소가 애매하고 간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보이지 않아도 어차피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고객과 공감대, 신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찾아갔던 사람들,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 혹은 주변에서 추천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즉,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 문을 연 식당, 빵집 같으면 어떨까요? 소비자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팔고 어떤 분위기이고 사장은 어떤지, 맛은 어떤지, 가격 대비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공감대나 신뢰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죠. 자, 썸네일이 좋다라고 해서 그게 구축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썸네일은 공감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로 간에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그 매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또 썸네일의 방법들은 다양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썸네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 결국 유튜브에서 썸네일을 꾸준히 개선, 발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들을, 서로 공감대가,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그 소비자들을 우리 가게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꾸준히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뺏기기는 쉽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성공한 사람들의 썸네일이 다 수도 없이 올라와 있죠.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썸네일이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썸네일의 꾸준한 발전.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좋은가? 꼭 그건 아니에요. 왜? 이 썸네일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맛집을 찾아갔어. 추천을 받았어. 근데 그 맛집에서 먹은 음식에 혹은 제공되는 상품의 가치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실망하겠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썸네일이 좋아서 성공할 수 있는 유튜브는 없습니다. 썸네일은 사람들을 가게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내용이에요. 썸네일을 보고 빵집이라고 하면 이제 매대를 예쁘게 꾸몄거나 아니면 할인 이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을 열어놓고 빵 냄새를 나게 해서 소비자들이 정말 빠져들게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당근이나 동네 광고를 한다든지 뭐 어떤 방식이 됐던 소비자를 끌어들였어요. 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본 게임입니다. 종류가 무한되고 가격도 다양해요. 여기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중요한 건 상품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제가 계속 나누고 있죠. 저도 이제 기존 같으면 어떤 채널에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다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유튜브의 구조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이를테면 파리바게뜨 갔는데 해장국을 팔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나는 파리바게뜨에 빵을 먹으러 갔는데 해장국을 팔고 설렁탕을 팔아. 물론 마침 거기에 갔는데 야, 여기에 설렁탕이나 해장국을 판대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파리바게뜨인 경우도 있겠죠. 그들은 그 음식에는 만족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그걸 팔 리가 없겠죠. 자,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그 매장에서, 그 가게에서, 그곳에서 느끼는 그 감정, 원하는 것들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튜브 채널은 한 개의 주제로 꾸준하게 가는 게 계속 누적되어서 사람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그러면 사실 그게 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 자체, 제작자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뭐 이를테면 곽튜브님이나 빠니보틀님이 여행을 하지만 다른 컨텐츠, 그의 생각들이나 그의 일상이나 브이로그 같은 것들을 한다라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보겠죠. 하지만 그건 이미 그 빠니보틀이나 곽튜브 같은 분들의 브랜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브랜드 자체가 상품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브이로그를 찍던 혹은 뭐 경험이 있던 뭘 하든 그 사람들 자체가 궁금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정말 힘들겠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위험하다. 차라리 그냥 채널을 나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채널에선 이렇게, 저 채널에선 저렇게.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소비자들이 매번 같은 걸 먹고 싶어 할까? 더 맛있는 쪽으로 노력해서 변화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의 항상 같은 모습이 좋을까? 그 사람들의 변화 발전된 모습이 좋을까? 이건 역시도 우리가 참 고민이 되죠. 뭐 이를테면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가 5년, 10년, 15년 전과 똑같은 상품을 계속 팔고 있으면 우리는 실망하겠죠. 오히려 갈 때마다, 바꿀 때마다 더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식당에는 10년, 15년 전에 내가 어릴 때 갔던 그 기억과 똑같은 기억 마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이 하나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소비자군은 변화를 원하기도 하고 이런 소비자군은 또 예전의 것과 그대로이기를 원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서로 그 속에서 충돌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 유튜브이지만 여행 이외의 것을 했을 때 오히려 예전과 달라졌다라고 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예전과 같은 느낌이라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적어도 우리 자체가 예전의 것으로 계속 똑같길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브랜드로 이미 가치가 올라간 상태가 아닌 시점에서는 적어도 컨텐츠의 질은 계속 발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무한대예요. 어떤 형태든 유튜브는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적어도 소비자와 계속 끈끈하게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가야만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글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 유명한 소수의 사람들이지 이미 유명해진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지 보고 싶어하는 그 정도를 제외하면 일반인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걸 하다라고 해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알아. 썸네일 들어오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자, 문제는 거기에서 매번의 개선 발전입니다. 상품이나 주제가 아니고 유튜브를 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하는 데 핵심은 계속 개선 발전. 우리가 정답지를 알면 한 번에 가도 돼요. 근데 그건 컨닝인 확률이 높죠. 한 번은 얻어 걸리겠지만 다음번은 또 정답을 몰라. 자, 우리가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푸는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유형이 나오더라도 푸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이런 건 강의를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의 컨텐츠를 단순 소비한다라고 해서 글쎄요. 그건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건 마치 컨닝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똑같이 따라하고 AI를 통해서 제작한다라고 해서 단번에 조회수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 세상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서 글쎄요. 컨닝지를 잠깐 빼겨서 조회수 조금 나온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국 우리가 어차피 밑에서부터 이걸 여러 번 많이 도전한다라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전하면서 그 경험치를 올려가는 거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영상 제작이나 업로드를 일상화해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유튜브는 계속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영상 제작이나 업로드에서 행복을 느껴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이걸 누군가에게는 보여줄 수 있다. 업로드할 수 있다. 댓글이 써진다. 이거 자체에서 진짜 엄청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세뇌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일이 되고 당연히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지쳐버리고 놔버리는 것은 결국 매번 개선 발전하는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매일 달라지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유튜브를 하는 행위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켜야 된다. 물론 정체되어서 반복되는 것도 성실함을 인정받긴 합니다. 제가 그거 잘해요.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비슷한 컨텐츠를 비슷하게 올리는 거 잘해요. 하지만 그게 성공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려면 좀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함도 좋긴 해요. 그건 또 평탄은 치는데 그거보다 이제 어제보다 더 나은 유튜버 제작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결국 내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자, 급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변화시켜 나간다. 자, 유튜버는 그렇게 변화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수익화를 통해서 돈을 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가는데 인정받습니까? 그 중간 과정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대학교를 떨어지면 인정 못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괜찮은 직업에 직장을 가지거나 취업을 해야죠. 네 노력 중간중간 과정에서 노력은 알아. 하지만 우리가 취업으로 결과물을 확실하게 끌어내기 전까지는 인정을 못 받아요. 하지만 유튜브는 그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조차도 하나하나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고 수익을 줍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 자, 현재 수많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유튜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지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고, 자, 5년, 10년 전에 누군가가 유튜브를 같이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누군가는 지금 유명하게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누군가는 유튜브를 접었습니다. 자, 지금 유명한 유튜버들도 그들의 초창기 영상으로 가면 굉장히 허접해요. 하지만 그들과 중간에 포기한 그들의 차이는 뭘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정답 알았어? 아니죠. 그들도 처음에는 허접했어요. 결국 처음 시작은 누구나 정답을 몰라요. 정답지로 가는 방법도 몰라요. 하지만 성공한 유튜버의 과거와 현재를 본다면 그들은 적어도 꾸준하게 계속 개선 발전하면서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답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가는 행위를 계속 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접었죠. 그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도달한 사람도 있고 도달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영상 한번 올리고 끝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분명히 초기에 시작할 때는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누군가는 그 유튜브를 접어버린, 야 그거 유튜브 돈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일 뿐이고 평범한 개인이고, 하지만 지금까지 노력한 누군가는 엄청나게 유명한 유튜버가 되어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근데 단언컨대 유튜브만큼 돈을 버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 일반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직장이나 프리랜서나 자영업이나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유튜브만큼 꿀 빨면서 돈 벌 수 있는 플랫폼은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라. 쉽게 생각하지도 말고.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안 벌어도 되면, 사실 돈을 안 벌어도 유튜브는 즐거운 면이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일생에서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약 8만 명이라고 합니다. 생애 전체에서는. 그리고 그게 선진국이 되면 점점 더 개인화가 되면서 그게 6만, 4만 명 미만으로 굉장히 인생 전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근데 유튜브는 영상 하나에 몇만 명이 보고 거기에서 댓글로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간들과 접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튜버입니다. 사실 돈뿐만 아니라 그것만 하더라도 유튜버의 가치는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아닌데 유튜버 성공한 사람들만큼 돈을 벌려면 진짜 비교 안 될 정도로 고생하고 노력하고 결과물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가능성은, 확장성은 무한대다. 시간이 갈수록 유튜브의 점유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세상에서. 마치 우리가 1970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정보,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1970년대 서울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뭐 할래요? 가서 딱 1시간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할래요? 강남에 땅 사야죠. 자, 허허 벌판이었던 그들이 그 강남의 주변 땅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대단하게 올라갔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거기에 돈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곳의 땅의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그걸 몰랐겠죠. 다만 그게 지금에 와서 그 가치가 인정받은 것이고. 자, 지금 유튜브는 마치 1970년대, 80년대에 강남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강남 가서 변두리에 논이나 밭 저렴한 거 하나 사놓으면 여러분들 자식은 최소 50억, 100억 하는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유튜브가 똑같은 것이죠. 미래의 인간의 형태에서 본다면 지금 핸드폰까지 진화했고, 그 다음 안경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손목시계 형태들, 그 다음 반지 형태들로 점점 디지털 기기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작아지고 우리 삶에서 일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키보드 같은 형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면에 바 형태로 길게 있지만, 반지 같은 형태가 나중에 되면 우리가 그냥 말로 얘기하고 말로 명령어가 내려지고 말로 뭔가를 다 줍니다. 지금 이 근처에 빵집 유명한 데가 뭐가 있어? 그러면 이 반지에서 바로 소리를 듣고 바로 컨텐츠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 정도의 세상으로 저는 한 5년 10년 내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뭔가 기기들이 더 작아지고 많아지고 우리 주변에서 일상화가 되고, 그다음 키패드라는 그 물리적인 형태가 넘어서서 대화, 생각까지 가기에는 조금 멀고 대화, 목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컨텐츠의 소비는 진짜 미래에 더더욱 많아지고 일상화가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듣고 소비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뭐 반지를 통해서는 소리를 듣고, 그다음 이어폰을 통해서도 소리를 듣고, 이어폰 하나가 그러니까 핸드폰의 역할을 다 하고, 마찬가지로 구글 글라스 뭐 그런 형태의 더 발전된 안경들이 나오고, 그 안경을 통해서 뭔가 화상이나 정보를 화면에서 보거나 아니면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그 세상이 올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면 갈수록 아주 획기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유튜브의 컨텐츠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서 이게 최고점이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가치는 더 대단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노력을 하면 미래가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저에게 세뇌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썸네일 꾸준하게 개선하고 발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이건 뭐 무한대니까 정말 다양하게 많이 도전해보고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내일 영상은 조금이라도 발전, 개선된 형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이걸 인생에서 계속 가면 짧거나 길거나 어느 시점이 되던 누군가는, 대부분의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만 가면 유튜브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